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살짝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정말 이 3만 불을 무너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주 24일 토요일이었을 때 그때 이렇게 31.4K를 한번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온 이후로 지금 이렇게 요 선이 지금 3만 불 요 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, 요 3만 불이 한번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서고, 또다시 이렇게 3만 불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올라서고, 최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만 불이 지금 무너진다 하면은 다시 요런 반등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3만 불의 지지가 지금까지는 꽤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일단 어제 이 미 증시도 함께 좀 살펴볼게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초록색의 상승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약세를 좀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지수로 보시면 다우존스가 0.8%, 그 다음에 S&P 500이 0.45%,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0.02% 거의 제자리를 좀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0.82%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13포인트대로 이 장기적인 평균값보다 훨씬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유독 이렇게 지금 다른 지수에 비해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?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,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 당국의, 그러니까 정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이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견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미국 금융 당국은 이날 제이스 모건 체이스 등 총 23개의 대형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결과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을 지금 갖췄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요거 히트맵을 다시 보시면 지금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유독 지금 이 금융주들의 섹터가 좀 밝은 초록색으로 조금 더 상승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그래도 꽤 건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어제 또 주요한 이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, 그럼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어제 이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런데 뭐 제 영상을 지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GDP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1분기가 3월에 딱 끝나면은 그 뒤로 대략적으로 한 달 뒤에 요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, 그리고 또 그 한 달 뒤에 잠정치, 또다시 한 달 뒤에 요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. 그래서 어제는 이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,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1.1%의 성장으로 발표를 했는데 잠정치는 1.3, 그리고 어제 이 확정치는 무려 2.0%가 나오면서 처음에 발표했던 이 1.1%보다 뭐 거의 두 배가 넘는 이런 성장을 했다고 어제 발표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미국의 소비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지표가 발표된 것은 또 요 매주 이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,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26만 건, 또 예측도 26만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23만 9천 건이니까 대략적으로 24만 건.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또 지난주보다도 지금 더 낮게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GDP를 봐도, 그리고 이런 노동 지표를 봐도 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꽤 견조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파월과 옐런이 말하고 있는 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그 힘이 좀 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
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2% 깜짝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2회 한다라는 것에 지금 힘이 실리나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금리 동결을 12%만 예상을 하고 0.25%의 금리 인상은 무려 88%로 훨씬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뭐 어제만 해도 뭐 어제도 뭐 81%니까 높긴 했지만, 이런 지표가 나오고 나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지금 88%까지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이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런데 또 오늘 밤에 요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PCE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CPI 같은 경우는 매달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이 PCE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들어서 뭐 4.6, 4.7 이 부근을 계속 지금 맴돌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예측치 역시 지금 4.7%고 지난달도 또 4.7%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발표될 이 수치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방향성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,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큰 변동을 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다음 달 지금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어제 이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 요 애플에 대해서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애플이 비관론자 보란 듯 연일 최고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중 150달러도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고,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시티그룹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%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추천을 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또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어제 앞으로 다가올 버블에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W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렇게 뭐 자산의 버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새로운 W에 대해서 뭐 그 이유와 저의 생각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지금 올렸던 그 어떤 영상보다 어제 이 영상이 또 어떻게 보면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고, 또 새로운 이 부의 흐름에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제가 이 최근에 올린 영상보다 어제 영상이 조금 더 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뭐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,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요런 영상보다 요 영상이 조금 더 좀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영상을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이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한 이후로 이렇게 좀 큰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요런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어디로 지금 방향성이 나올지 그것이 참 궁금해지는데,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분석가의 의견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. 그래서 이 인컴 샤크는 이걸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강세보다는 약세가 우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익을 실현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이 인컴 샤크 자신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약세로 좀 보고 있고 장기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오늘 오전에 올렸어요. 그래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이렇게 31K를 찍고 또 지난주에 다시 이 31.4K까지 올라오고,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블탑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선인 한 28K 정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인컴 샤크가 자기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 크립토콘이 요 차트를 또 첨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, 요것도 지금 간단히 보시면 2023년 이제 새해가 들어가지고 요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고, 그러다가 잠깐 쉬었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그 뒤에 한번 쉬었다가 또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 뒤에 비교적 큰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
강한 상승이 있었던 뒤에 또 요 빨간색 영역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하고 또 그 뒤에 이렇게 소폭의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또 비교적 큰 조정을 또 받았어요. 그리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바로 요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로 이때처럼 지금 쉬어가는 타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때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한다면 여기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한 후 이렇게 상승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이때처럼 2차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요 크립토 코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22%가 상승을 해서 38K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횡보 기간이 대략적으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 횡보 뒤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큰 상승을 한 뒤에 이 횡보 기간이 꽤 길어졌었어요.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폭의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도 지금 이 횡보 기간이 한 일주일 넘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 횡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게 그 횡보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또 여기는 약간 좀 예외인데 이때는 상당히 이 횡보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이때도 횡보 기간이 좀 비교적 일주일이 넘어갔으니까 긴 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 패턴으로 이 횡보 기간으로 볼 때 지금 일주일이 좀 넘겼기 때문에 이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뭐 그것이 깊진 않더라도 하락으로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?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이걸 보여드리면 이 분석가도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이 비트코인 1일 차트의 RSI를 보게 되면 67에서 74 밴드에 진입을 할 때마다 단기간 비트코인 가격에 조정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지금 첨부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이 비트코인의 RSI가 이렇게 70 이상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일단 72로 올라선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못해도 이 RSI 한 57선까지는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70선 넘어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한 66선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57 요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대체로 지금 이 횡보가 길어질수록 하락의 좀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미리 팔 게 아니라 저는 만약 떨어지면은 또 앞으로 이 거미줄을 쳐가지고 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리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에 뭐 리플 얘기는 뭐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 리플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읽어보게 되면 리플 돌아버립니다. 다른 건 반등 시 웬만큼 가는데 도대체 리플은 왜 이 지랄인 겁니까? 리플에 큰 거 한 장 올인 너무너무 큰 실수. 비트코인 캐시 옆에서 날아가는 거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네요. 다 필요 없어요. 리플, 이더 등등 전부 쓰레기 사기입니다.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정답입니다.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셨고 또 요것도 보시면 XRP는 오를 땐 거의 오르지 않고 내릴 때는 최고로 크게 내리네. 전형적인 폭락의 움직임이다.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또 최근 들어서 이 XRP가 약세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 XRP는 지금 제가 뭐 어제 저희 회원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리플은 어쨌든 이 소송에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내일이면 또 7월이 되는데 아마 이 7월 아니면 뭐 늦어도 8월 정도까지는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정말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뭐 여기에서 좀 가격 슈팅을 좀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이 예상과는 달리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지금 가격에서 더 큰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은 진짜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소통방에서 어제 이렇게 한 분이 좀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
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, 이 리플이 소송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금 내가 너무 큰 리스크에 만약에 잘못되면 또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중압감에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오늘, 그러니까 어제 리플을 전량 매도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큰 욕심을 버리고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비트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뿌듯함을 느끼며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, 그런데 저는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리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소송에 지금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령 이번에 이 소송이 좀 잘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또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엄청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정말 지금 자신이 이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뭐 일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뭐 전량 매도를 하던지 해가지고 정말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또 지금 이런 이 XRP의 약세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 트윗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요걸 보시면 이 리플의 고래들이 지금 바이 더 딥, 그러니까 저점에서 샀다라고 하면서 XRP의 가격이 지금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12% 하락하는 동안 고래는 거의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약 3억 6천만 개의 XRP를 구입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만 개에서 1억 개를 가진 이 XRP 고래의 수가 이걸 보시는 것처럼 점점 최근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서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 XRP 가격이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개미들은 멘탈이 탈탈 지금 털리고 있는데, 그런데 또 반면에 이 XRP 고래들은 이 하락을 기회로 또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이렇게 지금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?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